예, 안녕하십니까. 재승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그 모빌리티 프로그래밍 10주차 수업입니다. 진도는 이제 레슨 9 타입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게 되면은 보통 처음에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가 어떤 데이터 타입을 제공하는지 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타입들을 쭉 이렇게 이제 살펴보는데요. 이 스위프트 언어는 그 C와는 약간은 좀 다릅니다. 가장 이제 최근에 개발된 현대적인 언어이다 보니까 그동안 기존의 언어들에서 이제 개선해야 될 것들 또는 이제 좋은 점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적용을 해서 정말 이제 새로운 언어를 하나 만드는 것이 이제 스위프트 언어인데요. 그래서 이 타입에 보시면은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면서 잘 몰랐던 새로운 것들도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레슨 9에서 이 타입이라는 걸 데이터형, 유형 이렇게 불리기도 하죠. 자, 뭘 이제 빌드해 볼 거냐면은 좀 이따 이제 우리가 살펴볼 타입.플레이그라운드의 맨 뒤에 가면은 엑서사이즈가 하나 있는데요. 그 엑서사이즈가 원의 둘레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아마 이제 이번 10주차에 이제 과제로 아마 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9장을 통해서 이제 레슨 9를 통해서 배우는 내용들은 자, 이 프로그램 안에 여러 이제 데이터 타입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 타입들을 갖는 이 값들이 어떻게 구별되는지, 우리는 그걸 딱 보고서도 야, 이거는 정수형이야, 아니면 이거는 문자열이야, 이거는 더블형이야, 플롯형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구별하는 것들이 어떻게 있는지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위프트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현대적인 언어잖아요. 그래서 이 사용자들이 프로그래머가 타입의 올바른 사용을 보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뭐냐면은 타입 세이프티라고 합니다. 타입 안전성.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타입을 잘못 쓰면 이게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타입 지정을 이제 안 했을 때, 우리가 타입 지정을 보통 이제 타입 어노테이션이라고 하는데, 타입 지정을 안 했을 때 스스로 알아서 요거는 어떤 타입일 것이다 하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타입 추측이라는 것도 이제 이 스위프트 언어에서는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이제 이 값들의 타입을 이 스위프트는 프로그래밍 코드 라인을 통해서 타입을 이제 추정하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이제 이번 레슨 9에서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타입을 만들면 한 번쯤은 이제 자기만의 타입을 만들어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레슨 그 타입에서도 여러분들만의 타입을 만들어 볼 거고요. 자, 키 프레임워크를 보시면 여기 이제 버큐러리를 보시면 주요 어휘가 이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프레임워크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인테저, 그 다음에 타입 어노테이션. 자, 우리 레슨 9의 제목이 이제 타입인데, 타입과 관련된 말이 일단 2개 보이죠? 타입과 타입 어노테이션. 타입은 각각의 밸류들이 어떠한 데이터 타입인지 유형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타입 어노테이션이라는 거는 그럼 그 밸류를 우리가 이제 쓰는데, 예를 들어서 상수를 지정하거나 변수를 지정하거나 할 때 값들이 어떠한 타입인지 그 타입을 프로그래머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타입 어노테이션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인테저라는 거는 정수형을 가리켜요. 정수형, 홀 넘버를 우리가 지정을 할 때 인테저라고 이렇게 이제 코드에서 타입 어노테이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프레임워크이라는 거는 이런 타입과 관련된 것들을 이제 이
기본 그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가져다 쓰려면 우리가 이제 그 프레임워크를 인클루드 시켜줘야 되죠. 옛날에 C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C에서는 헤더 파일이나 또는 프리프로세서 같은 것들을 인클루드문을 이용해서 이제 그 포함을 시켰는데 여기 이제 스위프트에서는 이 프레임워크를 이제 임포트 수입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임포트라는 걸 통해서 이 코드에 이제 포함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하나 더 있군요. 타입 인퍼런스 아주 중요한 용어인데요. 타입 인퍼런스라는 게 이제 추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타입을 추정하려는 방법을 이제 우리가 배울 거라고 그랬는데, 예, 이 스위프트 언어에서 이 컴파일러가 어떻게 타입을 추측을 하는지, 추정을 하는지를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타입 인퍼런스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마 이 스위프트라는 언어를 통해서 뭐 처음 배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말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일종의 한 종류죠. 어떤 그 부류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분류들은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특징과 기능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연필이 뭔지, 연필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펜 대신 연필을 언제 쓰고 싶은지,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레슨 9에서는 코드에 이제 있는 값들이 이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이나 또는 사용하려는 작업에 영향을 주는 그런 그 분류되는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말을 했으니까 예, go build로 해야겠죠. 그래서 type.playground 파일을 폴더에서 열고 이제 따라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type playground로 가겠습니다. 짠, 네, 맞습니다. 예, 이 type.playground를 클릭해서 열면은 요렇게 이제 처음에 important type 이래서 타입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실생활에서 올바른 종류의 물건을 사용하는 건 중요하다. 그렇죠? 중요하죠. 그래서 테니스를 예를 들었는데요. 자, 계란 대신에 당연히 공을 써야 되는데 만약 이 계란을 이용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란은 다 깨져 버리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믈렛을 만들려고 할 때 이 계란 12알 대신에 테니스공 12개를 갖고 있다는 것도 어떨까요? 예, 적절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사물의 타입마다 특성 또는 동작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과거 C 언어 처음에 배울 때 정수형이니 문자열이니 더블형이니 하는 그런 타입들을 이제 배웠던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러면 그 타입들마다의 특성과 동작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얘기한 대로 테니스 공은 이제 튀어오르지만 달걀은 어떻게 해요? 깨져버린다는 거죠. 땅에 떨어뜨리면. 그래서 당연히 서로 다른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동작, 예. 먹을 수 있는 거지만 계란은, 테니스 공은, 예, 먹을 수 없고, 우리가 이제 이 테니스를 할 수 있는,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죠. 자, 그래서 프로그래밍에서는 타입은 거의 이제 같은 방식으로 이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문자 및 텍스트 작업에 보통 우리는 문자열, 스트링이라는 타입을 앞에서 이제 사용하는 걸 해봤고요. 그 다음에 목적에 맞게 조정된 속성이나 동작들이 있죠. 그리고 수를 다룰 때는 우리가 이제 정수형 같은 것들을 이제 썼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스위프트의 타입에 대해서 한번 보죠. 예. 스위프트에서 이제 제공되는 게 많은 이제 여러 가지 타입들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 타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자열 스트링은 자 이렇게 hello 또는 윈블던 이런 그 캐릭터에 연속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스트링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앞에 이 큰 따옴표로 이렇게 그 묶어 놓습니다. 헬로도 이렇게 큰 따옴표로 처리를 했고 윈블던도 큰 따옴표로 처리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걸 딱 보면 이거는 이제 문자열이다 바로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작은 따옴표도 없고 큰 따옴표도 없이 그냥 이렇게 숫자만 이렇게 있는 거 있죠. 1, 100일,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이런 것들은 다 수입니다. 수.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밑에 그 코드를 좀 보면은 let string 그래서 문자열이라고 했어요. 지금 그 상수를 선언한 건데 I am a string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I am a string. 그런 다음에 let number 하고서 12 하고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그 뭐 서로 일단은 데이터 타입이 다릅니다. 위에는 이제 스트링이고 밑에는 이제 넘버인데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 서로 이제 더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보라는 건데, 자 숫자 요거는 이제 수죠. 수 1과 1을 더하면 어떻게 해요? 값은 2가 나오게 되죠. 2. 그리고 자 그다음에 이렇게 문자열 1과 문자열 2를 합치면 여기서는 더한다라는 의미보다는 합친다라는 의미가 이제 맞겠죠. 그래서 자 1 더하기 1 하면은 이렇게 2가 이제 나오지만, 자 문자열 1과 문자열 2를 더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이렇게 문자열 11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지? 왜? 그 이유는 뭐냐면 문자열 1이라는 문자열과 또 1이라는 문자열을 이렇게 concatenate 붙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이기는 우리는 이제 숫자 11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11인 거죠. 11 연속되어 있는 거. 그래서 이제 뭐 그 문자열 타입은 이제 우리가 그 스트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스트링 대신에 이 첫자가 대문자예요. 그래서 데이터 타입을 가리킬 때는 그 앞에 첫자가 이렇게 대문자로 온다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숫자 타입을 썼던 요 밑에 이 넘버들은 정수형이죠. 그래서 이거는 인테저라고 부릅니다. 정수, 인테저. 그래서 첫자도 i도 대문자로 이제 썼어요. 그래서 자 그래서 뭐 인테저 값은 분수가 없이 이제 정수, 분수 성분이 없는 정수인데 양수, 음수 또는 영일 수가 있다고 그랬죠. 자 앞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더 많은 이제 데이터 타입을 다룰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이터 타입을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직접 만드는 방법도 프로그래밍 학습에 이제 중요한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울 때마다 여러분들은 프로그래밍 능력도 이제 향상이 되고, 그다음에 이런 타입들이 결국은 뭐냐면은 스위프트라는 그 언어에서 일종의 이제 프로그래밍 도구 상자에 해당하는 그런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다음 장 favorite search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favorite search, 자 여러분들도 favorite search가 다 있죠. 좋아하는 이제 셔츠가 있는데, favorite search 하면 우리는 뭐 티셔츠, 이렇게 티셔츠라든가 뭐 또는 이제 와이셔츠라든가 뭐 등등등을 이제 떠올릴 텐데, 바나나가 갑자기 이렇게 여기 끼어들었어요. 바나나가 아마 바나나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바나나는 셔츠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나 딱 생각난 김에 뭐 사과, 뭐 좋아하는 과일들이 있겠죠. 저는 뭐 수박을 좋아하는데 수박, 뭐 딸기 등등등을 이렇게 생각하면 얘네들은 다 뭐예요?
예, 당연히 fruit, 과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좋아하는 과일과 같은 이름을 지을 때 일반적으로 특정 타입의 사물과 연결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이름을 짓게 되고 연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favorite fruit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먹는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여러분들마다 이제 참외가 될 수도 있고 수박이 될 수도 있고 딸기가 될 수도 있고 토마토가 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원숭이 렌치, 천문학 이런 것들은 당연히 여기 연결되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우리의 이제 뇌는 어떠냐면 이름이 올바른 유형의 물건과 일치하는지 확인을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그것만 연상을 하더라도 이거 같은 타입이야 아니냐. 여기서 타입이라는 게 형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스스로 여러분들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올바른 서로 관련된 타입인지 아니면 서로 다른 타입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입에 대해서 이제 배울 때 걱정을 할 수도 있는데 전혀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보면 알아요. 예, 여러분들의 뇌가 그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다음으로 이제 타입과 변수에 대해서 이제 보겠는데요. 타입과 변수. 자, 타입과 변수 보겠습니다. 자, 변수에 처음으로 값을 할당하면, 우리 앞에서 변수 배웠잖아요. 그 값을 딱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게 되면은, 어사이먼트 하면은, 변수 타입이 자동으로, 그 값의 타입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인테저로 선언을 했다. 또는 스트링으로 선언했다. 그러면, 요거는 앞으로 계속 변하지 않고 그 타입의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위프트라는 언어는 변수의 타입을 추적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실수, 여기 실수는 이제 그 숫자 실수, 리얼 넘버가 아니라 미스테이크입니다. 미스테이크. 프로그래머가 실수로 다른 유형의 값을 할당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막어요. 그래서 시도하지 않도록 이제 얘가 이제 경고를 주죠. 얼러트를.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favorite thing 해서 이제 좋아하는 물건 해가지고, 근데 이게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그 다음에 it calls on kittens라고 이제 했어요. 그러면 딱 보면은 favorite thing은 이제 바로 했으니까, let이 아니고 바로 했으니까 변수구나. 그리고 딱 여기 그 다음에 이제 대입한 문장을 봤더니 whiskers on kittens. 자, 이 큰 따옴표로 묶여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문자열이죠. 스트링이죠. 그런데 여기에 앞에서 우리는 보통 사용할 상수나 변수들을 다 이제 C 같은 경우는 이제 선언을 하고 왔잖아요. 스트링이다, 캐릭터다, 더블이다, 인테저다, 쇼트다, 롱형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선언을 했었는데, 여기에서는 그 선언을 하지 않았는데도 얘가 에러를 안 냅니다. 실행시켜 보면은 여기 만약에 앞에서 이거 선언 안 했습니다 하고 얘가 어떻게 해요? 에러를 내야 되는데 에러를 내지를 않아요. 왜 안 낼까요? 그거는 스위프트 스스로 프로그래머가 이렇게 쓰면은 타입을 추측을 해요. 그게 바로 타입 인퍼런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두 번째 줄에 여기 favorite thing에 이제 지금 42를 넣는 거잖아요. 왜냐면 지금 favorite thing이 여기서는 이제 그 변수로 선언을 했으니까. 그럼 자, 이걸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지어자마자 어떻게 됐나요? Cannot assign value of type integer to type string 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앞에서 favorite 여기 10번째 줄에 있는 favorite thing은 whiskers on kittens로 해가지고 얘가 지금 문자열로 이제 타입 지정이 된 거예요. 타입 어노테이션이 됐는데, 지금
변수 favorite thing에 42를 넣는 바람에 어떻게 해요? 인테저를 넣으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cannot assign value of type이라는 말을 이제 type integer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cannot assign value of type integer to type string. 자, 스트링 문자의 타입에 인테저 타입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즉 이건 뭐냐? 변수의 value는 바꿀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변수죠. 그런데 타입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정확히 잘 기억을 하고 계세요.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러한 규칙은 코드에서 이런 사람들이 프로그래머가 할 수 있는 실수 또는 혼동, 모호한 거 이런 것들은 이제 피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엑서사이즈가 하나 있네요. 변수를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위행의 오류를 없애래요. 그래서 인테저 대신 스트링을 쓰라는데, 자, 그러면 여기 에러를 없애려면 어떻게 할까요? 예, 여기 뭐 다시 리마크를 하지는 하는 건 안 되겠고, 자, 그러면 요거를 42를 이렇게 큰 따옴표로 처리를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문자 에러를 바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러가 지금 없이 착 favorite thing에 42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type safety입니다. type safety, 타입 안전성. 그래서 뭐 강의 맨 앞에서도 얘기했었지만 타입 세프티, 타입 안전성이라는 건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변수의 잘못된 유형의 타입을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오류가 나겠죠. 그래서 스위프트에서는 타입을 잘못 사용하거나 예기치 않게 사용하는 코드를 작성할 수조차 없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타입 세이프티라는 건데, 얘가 스스로 어떤 이 타입을 체크를 해가지고 바로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다른 타입의 값을 더하려고 하면은 이 타입 안전성이 그 타입 세이프티 관련된 인스턴스가 이제 발생을 해가지고 얼러트를 이제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밑에 이제 연습을 하나 해볼 텐데요. 자, 아래의 각 코드 줄의 주석 처리를 제거하고 생성된 오류를 검사를 해보랍니다. 그래서 플라이그라운드 첫 번째 오류가 표시되면 중지하므로 한 번에 한 줄씩 주석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자, 요거를 한번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버나너 더하기 1 했습니다. 자, 에러가 났군요. 바이너리 오퍼레이터, 자, 이 더하기 기호는 cannot be applied to operands of type string and integer. 자, 인테저는 1을 가리키죠. 수 인테저 1과 그 다음에 string 바이너리를 어떻게 해요? 이 이진연산자 바이너리 오퍼레이터 더하기를 쓸 수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이제 에러를 보면은 전에 이제 수업에서도 얘기했지만 디버깅 할 때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정말 그런 표현을 썼죠. 이 약간 무서운 문장은 아주 간단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간단한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이너리 오퍼레이터 플러스 요거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오퍼레이터, 이건 오퍼레이터고, 오퍼런드, 바나나와 그 다음에 1을 어떻게 해요? 잘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타입이 어떻게, cannot be applied to operands of type string and integer 않습니까? 이 스트링 연산, 피연산자, 죄송합니다. 스트링 피연산자와 인테저 피연산자를 어떻게 더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cannot be applied to operand라는 거는 이제 요 두 개를
더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바꿔주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더 큰 따옴표를 처리해주면 어떻게 해요? 이걸 더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게 더한 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했더니 어떻게 해요? banana 1이 되는 겁니다. 즉, 문자열을 합쳐버린 거예요. 스트링을. concatenate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2 더하기 2인데, 자, 요것도 한번 이제 제거를 해볼까요? 했더니, 예, 이것도, 예, 에러가 납니다. binary operator cannot be applied to operands of type integer and string. 이게 똑같은 이제 얘기인데, 자, 그럼 이거를 에러를 없애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여기에 이렇게 문자열 처리를 하거나, 그러면 이거는 이제 22가 되죠? 아니면 하나 밑에 이렇게 하고서 둘 다 수로 바꿔야 되겠죠. 수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로 바꾸면 예, 이거는 2 더하기 2니까 4가 나오게 되겠죠. 4가.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이제 뭐 다 알고 있는 거지만 다시 한번 리뷰하는 의미에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잘못된 추가 진술을 작성을 하십시오. 각 줄을 작성하기 전에 어떤 오류가 작성하는지 추측해 보십시오. 자, 이전 코드의 줄을 주석 처리 하기 바랍니다. 예.